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서종수 정경의 과관과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넷째 주 경마일입니다. 한 주가 남았죠. 이제 금요 경마는 어떻게 보면 우주 경마가 정확히 우주 경마이기 때문에 10월 이제 4주차 경마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대통령배 대상경주 쾌거를 읽은 이제 19조 마방 이제 록밴드 그다음에 트리플 라인이었죠. 트리플 라인은 이번 그랑프리를 겨냥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록밴드는 저기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그 일본 교류 경주에 그 일본 천황배라고 있어요. 네. 더트 경주라고 모래주로 사는 거기를 이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록밴드라고 또 다른 말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해외 나가서라도 뭐 좋은 결과 또 다시 만들고 온다라면은 애국자 입장으로서 애국자 맞아요? 기용익 씨도 애국자예요? 애국자죠. 네. 애국자가 돼야죠. 그래요. 어쨌든 트리플 라인 보면은 그 대상 그랑프리도 뭐 거머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장담은 못하지만 무서운 도전 세력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랑프리에 그래도 예산말들도 짱짱하게 나오는 만큼 서울에 그게 있구나. 큰일남이 있구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국산 마필에 좀 무서운 맛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수들이 지난주에 많은 이제 기승정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에 또 내려가고 서울에서 기승을 하면서 복잡 쫙 괜찮은 기수들이 쫙 빠졌는데 지금 웬만한 기수들 다 기승을 합니다. 이제 김용근이가 돌아왔어요. 다시 김용근이가 왔고 조성곤 여전히 뭐 이쿠야스 뭐 지난주에 뭐 이쿠야스에 뭐 물오른 상승세 그냥 계속적으로 그 이쿠 판때기. 네. 이쿠 판때기라고 이쿠 판때기야. 아무튼 그래요. 이번에는 뭐 최시대도 다시 왔고 뭐 짱짱합니다. 짱짱해요. 기수들도 짱짱하고 아무튼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역시나 좀 월말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약간의 혼전 구도도 많이 짜여진 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재밌는 금요 경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10월 23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총 10대 마필 출전하는 경주. 10마가 6번마 성권플랜, 그 다음에 9번마 카린짱이 망아지인데 일단 망아지들의 전력이 어때요? 이 망아지들 전력장은 아직은 조금은 좀 다듬어야 될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가 좀 걸음의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들 이제 도전 세력으로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의 마필들은 약간은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 경주가 인기마 접종 구도 속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안쪽에 있는 2번 이 샤프윈 뭐 직전 경주 강한 상대 만나면서 좀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훈련실을 보면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느낌이 좀 와요. 뭐 다른 마필들과 병합하는데 좀 밀린 감도 있고 뭐 직전에 뭐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샤프인의 컨디션 한번 보고 싶고요. 이제 4번 별무리가 지금 거리를 줄였는데 항상 뒷심부적인 마필이 거리를 줄였을 때 얼만큼 버틸지 그 약간의 의미인데 2번 4번이 그럼 강하게 좀 팔리는데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 이 슈퍼파워가 가장 좀 전개 자체를 잘 만나지 않냐. 게이트는 밀려있지만 마필의 좀 뒷심적인 부분이 많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좀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데뷔 전에 이미 이 마필이 1200까지 소화를 했었고 최근에 지금 단거리로 내려오면서 지금 강한 승부지가 아니었어요. 직전에도 그냥 시종일관 후미권에서 그냥 머무르고 말았는데 이번에 이쿠야스의 준비까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라면 지금 인기 마필들의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슈퍼파워가 이번 경주 충분히 한번 입상권 도전하는데 무리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7번마 영광의 어게인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9월 18일 날 모습을 보면은 나무랄 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안 좋은 거는 발주였죠. 발주.
발주에서 2, 3초를 늦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7번의 영광의 어게인이 이번에 발주가 만약에 잘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마필들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을 그래서 철저히 해놨고, 또 등짝이 누굽니까? 지난주 그랑프리랜다 대통령배 이 태상경주의 주인공인 임성실입니다. 7조에서의 임성실 카드라. 그냥 그림 자체만 봐도 이거는 승부가 느껴집니다. 살벌하게 느껴집니다. 고로 저는 7번의 영광의 어게인이 발주만 잘 끊어낸다, 뭐 발주 연습 때는 잘 나간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7번의 영광의 어게인이 이번 경주에 저는 최대 다크호스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발주가 좋아졌다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경영 의원님 외곽에는 10번만 슈퍼 파워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고요. 네,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6등급의 1200m 총 9대 마필이 출전하는 서종수가 준비한 최대 승부처 메인 플러스 A급 승부입니다. 10월 23일 금요경마 전후반부 통틀어서 가장 세게 붙어보는 메인급 승부처 A급 승부처입니다. 유성 타이거란 만대가리 올대가리 말이 서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유성 타이거 데뷔 전에 이 특별 경주 나가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만큼의 기본 능력, 이 싹수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9번마 유성 타이거에 한 방 붙여 때릴 타이밍이 이번 부산 이경주다. 여러분들 오늘 1경주부터 그래요. 이 후반부 경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난해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저는 이 금요경마를 두고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내 가족 여러분들, 경마 팬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때릴 수 있는 경주를 이번 경주에는 확실하게 선택을 하자, 초이스를 하자. 그 경주가 바로 부산 이경주입니다. 유성 타이거의 한 방이면 됩니다. 유성 타이거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찌 여기서 두세 방이 들어갑니까? 만약 유성 타이거가 이번 경주에 부러진다, 그러면 저는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얘의 지금 훈련 모습, 뭐 걸음 변화된 모습 보면은 부러진다라는 판단은 전혀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방 붙일래도 유성 타이거 못지않게 걸음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역상에 대한 기대까지도 노려보고 싶은, 한 방 맞건 때리고 역상으로 단단하게 욕심 좀 내면서 부산 이경주 최대 승부지만 서종수가 가장 자신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다,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전후반부 통틀어서 메인 플러스 A급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등급의 1200 레이스 총 8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제 출전 두수가 좀 단촐해요. 큰 이변보다는 인기마 접전 구도 한 3파전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가 좀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너무나 지금 신의 마필들의 준비 과정이 조금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직전 경주 최근에 걸음을 조금씩 보였던 마필들로 눈길이 가는데, 저는 이 4번 미스틱 영웅이 다시 한번 이쿠야스 안장을 하면서 직전에는 사실상 준비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좀 공백도 있었고요. 2개월이나 공백 동안 준비 자체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역시나 19조지만 준비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커요. 준비를 하면 그만큼 현장 실전에서 보여주는데, 준비가 안 됐을 때에는 그만큼 좀 그냥 후미권에서 머물고 있고 걸음이 좀 덜 보이는데, 이번에는 승부 패턴이에요. 이쿠야스가 안장을 하면서 준비 짱짱하게 하고 출전합니다. 뭐 최근에 금주도 그랬지만 지난주도 이쿠야스의 무서운 상승세, 역시나 말을 만들고 기승을 했을 때와 그냥 처음 기승했을 때와 차이가 확실히 나는 바로 이쿠야스의 승부 패턴의 강한 훈련, 뭐 19조의 강한 승부의지, 4번 미스틱 명은 이번에 강하게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쿠야스를 이제 1경주에서 3경주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같은 용병, 일본 용병이 아닌 이제 이태리 용병이죠. 네네. 보렐리 끝판 부스터입니다. 뭐 한 번 경험을 한 이제 신의 어린 마필입니다. 어차피 다른 마필들도 다 어린 지금 상황에서 끝판 부스터라. 일단 직전에 뛰어봤던 경험 자체 1차과의 13마신 차이가 물론 상당히 많이 나면서 과연 저 마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어린 말답게 직전 경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훈련 시 모습이 일단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정말 걸음 변화가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게 이 끝판 부스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두권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뭐 선행까지는 뭐 웬만하면 나가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입니다. 앞선에서 붙여놓고 그 걸음 변화 충분히 저는 살려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31조 라이스 마방의 이번 막 끝판 부스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길이네. 하늘의 질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질주는 좀 빠르게 2주 만에 추천하는데 뭐 현장의 상태만 봐서 아마 깔끔하게 압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사경주가 이제 국산 6등급의 1300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정기용 의원이 준비한 이 파워 승부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죠. 네, 부산 사경주입니다. 1300m 국산 육군 경주고요. 단촐한 7마리의 단촐한 이 편성에 정기용이 강하게 들어가는 파워 승부처입니다. 이 전반부에 이 단촐한데 정기용이 승부를 잡았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잡아본 파워 승부처예요. 당연히 인기권으로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여러 마리 있겠지만 좀 눈에 띄게는 뭐 1번 콜드스타, 동국 불패, 외곽 있는 7번 피스베리 이 세 마리가 가장 좀 높게 편성이 될 거고 도전 세력으로서는 뭐 청마대 장군과 뭐 솔라시도까지도 뭐 도전 세력인데 먼저 3번, 6번은 청마대 장군과 솔라시도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변을 낼 수는 있겠지요. 1번, 2번, 4, 7번 이 세 마리의 사항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에 입상을 했던 2번 동국불패 뭐 소종수 의원도 동국불패 자신있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존경과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또 역시나 많은 인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동국불패의 정확한 사연을 정경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번 부산 사경주를 승부처로 잡아갑니다. 바로 동굴배를 놓고 때릴지 아니면 깔끔하게 뒤로 돌리고 때릴지 이미 승부는 끝나 있다. 정경의 깔끔한 한방막방 이번 파워 승부처에서 자신있게 때려드리면서 금요경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사경주 이 동급 불패는 직전에 서종수가 방송에서도 아주 개거품을 불었고 뭐 현장에서 정기용 의원도 적중까지 만들어냈었죠. 네네. 상당히 짜릿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동급 불패의 정확한 배팅 포지션 이 무기를 갖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 뭐 놓고 하던 빼고 하던 어찌됐건 이번 경주에 가장 계륵 같은 존재가 이 동급 불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경주 배팅을 하시려면은 얘를 알아야지 막건을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정기용 의원이 무기로 갖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니까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부산 5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입니다. 1200m 레이스 총 11두의 마필 접전 구도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얘가 강축 대가리로 팔리는데 승군전입니다. 얼만큼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는 이번 경주가 이 글로벌 코리아가 앞선을 보장을 하면 좀 더 나을 걸음을 보여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200이고 직전에도 선행을 가서 상당히 좀 끝걸음 자체가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건 자체가 좋죠. 뭐 승군전이라는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만 감량의 조건과 이번 경주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좋은데 저는 크게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뭐 직전에 당연히 뭐 선행을 가서 좀 더 뛴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성장세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훈련 시에나 직전 뛰었던 그런 걸음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번에도 좀 앞선권에 간다라면 뭐 1착은 아니더라도 2착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만큼 저는 글로벌 코리아를 한번 믿어보려 하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1번만 원더풀 스타를 이번에는 이제 노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어찌됐건 뭐 폐출혈도 나면서 6월달에 뛰고 이제 7월 19일날 이런 고생도 했었던 마필이라서 이래저래 컨디션이 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의 경주를 뛰면서 따라가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뭐 큰 마음이시 따라간 게 아니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끝냈는데 역시나 근데 따라가서 뛴 모습 보면은 선행 나갔을 때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마지막 직선에서의 탄력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용호 감장기수가 어떤 작전을 세우고 이 마방에서 어떤 작전을 내렸을까요? 1번 게이트입니다. 빠른 말이 눈 씻고 찾아봐도 한 8번마 글로벌 코리아에서 인기마 10번마 마스터키 이래들 정도가 선행력을 보이는데 인게이트 1번입니다. 당연히 원사이드한 선행을 내뻗겠죠. 이번에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 현장에서 체중이 플러스가 돼서 나올 거예요. 플러스가 돼서 나올 겁니다. 불어 나오면은 저는 1번마 원더풀 스타를 이번에 가장 안정적인 배팅의 축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번마 원더풀 스타를 추천드리는 걸로 부산 5경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레이스고요. 총 10마리가 출전한 서종수가 준비한 이제 중반부 후반부 최대 승부처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뭐 승부의 포인트라고 그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나짜리를 놓고 때리는데 바로 이 3번마 리타 컨트리를 놓고 때릴 겁니다. 여기 인기마가 세븐파티 원일에 있을 거예요 아마. 5번 6번 6번 5번 요게 뭐 한 3-4배 4-5배 뭐 어차피 혼전이기 때문에 4-5배까지도 나오겠네요. 일단 얘네들이 들어와도 배당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번 경주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렵다라면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3번마 리타 컨트리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리타 컨트리가 체중이 뭐 20kg 뭐 10몇 kg 이상 빠지거나 불거나 아니면 예상 상태가 워낙 안 좋거나 아니면 현장 당일에 마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57kg의 부담 중량이라도 얘를 놓고 저는 때릴 겁니다. 후착이 궁금하시면 한 배를 타시길 바라겠고요. 리타 컨트리에 대한 정확한 이 파워감 있는 내용은 좀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왜 그렇게 뛰었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얘를 중심으로 뭐 세븐파티라든지 원이레이스 뭐 얘네들 들어와도 항구라고 뭐 얘네들이 부러지면은요 제가 노림수를 갖고 있는 999 백판짜리 거기에 꽂힌다라면은 상황이 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산 6경주 중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국산 혼합 4등급의 1600입니다. 총 12마리 접전 구도. 여기는 4마리 4파전, 신천여망, 뭐 어프로치, 번개이신, 뭐 에이스시나 동방대로. 그래요.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어떤 말 보세요? 먼저 이번 4마리 중에 이제 약간 좀 의심을 갖고 가는 마필은 바로 6번 어프로치죠. 데뷔전부터 상당히 좋은 적중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바로 어프로치인데 지금 공백에 40주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아직까지는 뭐 준비는 타이트하게 해봤지만 1600거리, 1600거리에 아직은 좀 적응이 덜 돼 있는 모습이고 6번 어프로치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판단한다라면 지금 3마리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래도 3마리로 압축 중에 가장 좀 성장세를 타고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신천여망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역시나 직전 경주 이구기수가 이렇게 타줄 거라 저기 직감했는데 정확하게 타주더라고요. 안쪽에서 충분히 한번 밀고 나와서 편안한 선입전개 하면서 끝걸음까지 보이는데 사실상 직전엔 천중앙이 기가 막히게 타냈습니다. 이 천중앙의 추입 탄력은 이 신천여망이 아무리 쥐어짜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대 마필들의 지금 뭐 부중도 부중이지만 전개에 있어 신천여망이
역시나 지금 최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고, 역시나 이번에 이쿠야스가 상당히 자신있게 훈련한 만큼 마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탄력감이라면 충분히 상승세 이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인기만 접전에서 3, 4파전 싸움이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 능력이 어떤 말이 가장 셀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외곽에 있는 12번 동방대로가 가장 기본 능력이 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 동방대로를 이번 경주에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을 예정입니다. 최근에 뭐 잘 뛰고 진 격이죠. 겨울왕국 5매, 뭐 마이블레이드, 뭐 이런 애들, 뭐 편성 자체가 지금 이 편성이 뭐 강하다면 뭐 세다면 셀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최근에 얘가 뛴 편성은 뭐 거의 뭐 대상경주 거의 타이틀에 가까운 그 대가리 온 애들이 그만큼 전력이 세고 상위군으로 다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이 동방대로의 이 컬린이라니 부마 자체, 이 혈통적으로 뛸 수 있는 힘을, 스태미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이번 1600 거리에서는 마지막 직선에서 능력대로 뛸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동방대로를 거의 강력한 쌍승시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부산 8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고요. 오늘 금요일 경마 최대 승부처예요. 바로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 경마 4주차인데, 금요 경마가 이제야 좀 안정권에 있었죠. 지난주도 이 기수들이 계속적으로 서울 원정을 가면서 상당히 좀 노련한 기수들이 다들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지난주는 완전한 이쿠 기수의 금요 경마, 완전한 이쿠 기수의 물오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금요 경마는 뭐 이쿠 기수도 이쿠 기수인데 지금 모든 기수들이 상금벌이의 총격전이에요. 오늘 8경주가 그 기수들의 총격전에 배당판이 상당히 떠 있습니다. 그만큼 뜰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주 그만큼 성장세에 있는 마필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지만 1200의 걸음에 제대로 걸려있는 마필들이 몇 두 안 됩니다. 당연히 몇 두밖에 안 돼요. 다른 거품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8경주를 정경이가 자신있게 메인 승부처로 잡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개고요. 역시나 그 주인공 속에 정경이가 제대로 한번 물고 있는 마필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 정도의 준비 과정과 이 정도의 편성, 그리고 안장까지과 마지막에 이 마방의 큰 기대치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녀석이 있어요. 저는 그 녀석을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8경주의 메인 승부처의 주된 이유입니다. 적중은 기본이고요. 환수까지도 보장할 수 있고, 뭐 최근에 상승세, 정경의 방송 승부처의 상승세를 한번 제대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만큼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꼭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400m 레이스 총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애가 6번마 바운드 명운이 이제 2연승을 달리네요. 네. 그리고 끝판왕도 3연속 입상을 노리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자유대로도 역시 3연승을 노리네요. 거기 이제 신세계까지 정말로 치열한 인기마 접전 구도 같은데 3연승 가능할까요? 야,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의심은 없습니다. 뭐 직전에 특별경주 역시나 준비 자체 죄송합니다. 준비 자체가 잘 돼 있었고 무서운 성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리가 지금 1400 늘어난 게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마필 자체가 뒷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운드 명운을 그냥 좀 무난하게 번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지켜낼 수 있지 않냐. 그래도 2차까지는 저는 온다라 판단하고 있어요. 이 늘어난 거리 직전처럼 좀 급하게만 안 탄다라면, 직전에는 1200이기 때문에 좀 레이스 자체가 빨랐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끝걸음 자체가 약간 좀 무딘 모습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 조절이 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바운드 명운의 연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안쪽에 끝판 여왕이 한 발 뭐 선행을 가든 뭐 선입을 가든
뭐 마지막 직선 힘대결에서 이겨낼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얘 자체가 포임 마필이기 때문에 같은 국산 대결에서 말 자체로 봤을 때는 기본 능력이 조금 몇 프로라도 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56kg 이제 부담 중량 이거 하나 이제 찝찝한 부분인데 뭐 이미 56.5를 극복을 했다라면은 저는 이 끝판여왕 잠재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약하진 않아요. 1번마 끝판여왕 장담할 처지는 분명히 아니지만 인게이트의 조건을 한번 살려보고 싶다. 구경주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판단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고 조금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봐요. 그 중에 저는 끝판여왕을 믿어보고 싶고 구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식경주 2등급 레이스 1900입니다. 총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이제 돌아온 현표가 대상 경주를 몇 번을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대상 경주만 뛰다가 4연속 갔는데 일반 경주에 돌아왔습니다. 네. 과연 돌아온 현표에 이번 경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일단 궁금한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이 2군 짱짱한 애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연표랑 맞대결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어떤 마필 보십니까? 먼저는 돌아온 연표를 기본적으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상경주 좀 아쉬움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 데뷔전 때부터 큰 기대를 안고 있었던 마필인데 그래도 대상경주에 한번 먹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쉽게 계속 2착으로서만 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이 7주라는 주기와 최근에 대상경주에 좀 많은 힘을 썼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돌아온 표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감량의 조건도 좋고요.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7세 기수와는 상당히 좀 잘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마필 자체가 원래 칼칼한 마필인데 칼칼한 기수들이 타면 저는 사실상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칼칼한 마필들은 약간 좀 차분한 기수들이 좀 요련하게 타주면 더욱더 능력 발휘가 되는 거고 무딘 마필들은 칼칼한 기술이 가서 좀 푸시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은 저는 최시의 기수가 제대로 만나지 않냐 그걸 판단하는 만큼 돌아온 연표가 최근에 좀 아쉬움 만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분말 로열 임팩트를 여기서는 뭐 돌아온 연표를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에 고지정벌 뛴 거 보면은 이 로열 임팩트는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되는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지난주에 고지정벌이 뭐 1군 승군전이었잖아요, 걔가. 네. 뭐 뛰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 공백 이후에 완전히 마필이 이제 연타를 때릴 만한 막 느낌이 올 정도로 이제 뛰더라고요. 그래요. 이 10번마 로열 임팩트가 이제 걔한테 지난번 경주 같이 졌을 때 반마신을 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송경윤이에서 이제 임성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송경윤보다는 임성실이가 말 잘 타요. 맞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로열 임팩트의 능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다라면은 이번 경주 10경주 이 정도 편성에서는 로열 임팩트가 와야 되지 않냐.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냥 고지정벌이 뛴 거 보니까 놀랬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말 잘 뛰었어요. 그리고 요즘 부산들이 이 신인 기술이 워낙 잘 타주다 보니까 이제 감량을 많이 쓰잖아요. 저 고장량에서 이제 감량을 쓰면서 근데 워낙 감량 기술들이 이제 뭐 장거리 뭐 좀 강한 말들 워낙 컨트롤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더 나은 경마가 아닌가. 말들한테 무리 안 주고 더 오래 뛸 수 있고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게 사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핸디캡 경주 때는 뭐 감량 태워도 그런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57 뭐 부여 받으면은 네. 감량이 타도 57이고 그렇죠. 누가 타도 57이기 때문에 1군 상위군 레이스가 꼬마 기수들이 설 기회가 거의 그렇죠. 없었잖아요. 뭐 쓴다 그러면 거의 영광이지. 근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군 레이스, 상위군 레이스에 뭐 꼬마 기수들이 많이 올라타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말한테 부담을 1kg라도 0.5kg라도 덜 주는 게 그럼요. 무조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 부산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국 3등급의 1200m 레이스 총 12마리 아마
이번 경주는 혼전으로 치닫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단거리를 이제 거리를 대폭 줄여서 나오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아요. 뭐 최근에 뭐 그라디오 같은 것도 승군전이지만 공백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상대권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좀 약간의 좀 실망감은 있었어요. 너무 큰 기대로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11번 세나가 공백은 있었지만 훈련 과정이 너무 좋았었고 주행검사 시때도 8월 29일 날도 탄력 자체가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직전 경주 조금은 좀 상대 자체보다는 좀 마필이 아직은 경주에 있어 좀 컨디션이 완전 돌아오지 않았냐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5주 만에 공백을 찾고 5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상당히 좀 소속조에서는 공을 많이 들이고 출전합니다. 게이트가 좀 밀려있는 건 있어요. 사실상 밀려있는 거 있는데 순발력이 워낙 이마필도 좋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고, 뒷심적인 부분을 1000m에서 다 쓰질 못한 걸 이번엔 1200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저는 터진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주 현장에서 어떤 마필들이 뭐 많이 팔리던 덜 팔리던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전 11경주 개인적인 계획이에요. 저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그 중심에 있을 마필은 바로 4번마 우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박이 일단 좋은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공백도 상당히 가졌고 올 초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나오고 이제 출전 주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강한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이쿠야스의 안장, 그리고 2군에서의 뛰다가 이제 3군에서의 뛰는 그런 강급 자체가 아니지. 얘는 레이팅이 발표가 되면서 레이팅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아예 2등급에서 그냥 3등급으로 분류가 되냅니다. 얘 자체가. 그만큼 2군에서 활약이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매니피가 짧은 말에 전형적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1200거리에서의 예의 기본 능력치와 더불어서 저는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우박이가 터진다라면은 그 주인공에 가장 가깝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이 4번마 우박이를 가장 세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부산 11경까지 모든 이제 경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더 있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 시간이 빠른 건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금요 경마가 상당히 재밌는 경마일이 될 것 같다라는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즐기는 경마, 이기는 경마 지향할 수 있도록 정기용 위원, 저 소정수 항상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